투자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보면 됩니다. 차익 실현이 날 만한 아파트냐 아니냐. 장기 보유해야 된다. 장기 보유. 저점 매수했나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갔나요? 저는 대세 상승장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월세를 받으면서 해치를 해야만 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582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해외에서도 콘텐츠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해외 장기 거주 중이고 40대 초반의 내 식구 가정입니다. 21년 고점에 파크리오 26평을 갭 투자했고 올해 연말쯤 15억 원에서 16억 정도의 여윳돈이 마련되어서 투자 개념의 갭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파크리오 16평을 갭 투자 생각 중인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 8%가 부담이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수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투자자의 기본적 대원칙을 아예 무시한 채 지금 2주택이 되고자 하시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인마다 다 정답은 다르지만 우리 구독자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지금은 자산의 총량을 높이는 구조보다는 자본의 총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왜 제가 반대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지금 파크리오 아파트 송파 잠실에 위치하고 있는 파크리오 26평 아파트를 2021년 하반기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고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당시에 그렇다면 매매 시세가 전고점이 한 20억 정도 했기 때문에 약 19억에서 20억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9억 중반으로 지칭을 하고 전세도 이 당시 시세가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10억 중반 정도의 전세를 맞추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의 투자 금액이 약 9억 정도의 매매를 하신 것으로 파악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정고점은 20억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거의 정고점에 가까운 또는 정고점에 매매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는 B라는 동일한 아파트죠. 파크리오 아파트 소형 평형대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소형 평형대는 16평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파크리오 16평짜리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얼마 정도 하냐면 약 한 9억 정도 합니다. 9억. 그리고 전세 시세는 현재 4억 정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투자 금액이 약 한 5억 정도 들어간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현금이 우리 구독자님이 6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6억. 투자금 5억이 들어가지만 뭐 취득세, 2주택, 조정대상지역 8%라고 가정을 하고 또 복비까지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선에서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를 드린 겁니다. 자, 반대하는 이유가 있죠. 자, 우선적으로 이 투자자의 기본적 대원칙을 무시하고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보면 됩니다. 차익 실현이 날 만한 아파트냐 아니냐. 요 기준에서 우리가 잘 따져야만 합니다. 차익 실현이 나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저점에 매수를 못해도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투자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높게 수익을 창출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저점 매수를 하게 되면 차익 실현을 크게 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대원칙을 대입해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 입장에서 우선 A아파트를 보게 되면 A아파트 19억 5천에 매수했습니다. 전고점이 20억입니다.
그럼 저점 매수는커녕 지금 우리는 고점 매수한 거죠. 고점 매수. 그리고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투자 금액이 2021년 하반기에 9억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당시 전세가율을 보게 되면 약 50%이죠. 그러면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금액으로서 우리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이 대원칙을 무시하고 매매를 하셨던 거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이 가능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하겠습니까? 지금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왔고 저점 매수는 못하고 고점 매수하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 금액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고점 그 이상 돌파 매매가 나와야 된다. 돌파 상승이 나와야 된다. 자, 전고점까지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전고점까지도 회복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전고점 그 이상의 신고가가 나오는 아파트도 이제 앞으로는 속출할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큰 폭으로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월 평균 거래량이 약 6천에서 7천 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본다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지만 거래량이 한 4천 건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거래량이 아직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세 상승장에 왔었던 우리 2020년, 21년 기준에서 본다면 만여 건 이상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또 나올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런 거래량이 동반된 상황에서 상승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가 지금 평균 거래량이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님이 매도하고 싶다라고 해서 매도가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냐라고 본다면 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가뜩이나 내가 매도를 계획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파크리오 아파트는 지금 거의 약 7,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8,000세대 육박되는 이런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에서 나만 매도합니까? 나와 똑같은 평형대에 다른 층수에 있는 물건들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상승해서 우리가 차익 실현한다라고 하더라도 내 뜻, 내 맘대로 계획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못하게 될 경우,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경과시킬 수밖에 없겠죠. 시간을 경과하고 나중에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구간에 매도를 계획해야만 하는데 그 시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려면 장기 보유해야 된다. 장기 보유. 자, 시간은 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돈의 그만큼의 지출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하는데 가뜩이나 장기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자산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B라는 아파트에서도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매매 시세가 중층 이상이 9억 이상이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 전고점이 얼마 정도 찍혔냐라고 한다면 10억 정도 찍혔던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원칙, 투자자의 대원칙 기준에서 본다면 저점 매수했나요? B도 마찬가지 고점 매수한 거 아닙니까? 고점 매수. 그렇다면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갔나요? 지금 매매와 전세 가율을 보게 되면 거의 50%대죠. 투자 금액이 아직도 많이 투입된 상황에서 매매를 계획한 거고 여기에 부수적인 세금적인 부분도 있죠. 세금적인 이 부분도 늘어났다. 취득세도 지금 복비까지 포함해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그걸 본다면 수익률이 큰 폭으로 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또 2주택이 되는 순간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에 대한 부담, 또 양도세에 대한 부담,
뭐 양도세 중과 완화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또 2011년 하반기에 파크리오 26평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가 10억 5천에 아마 맞추셨을 건데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전세를 맞추셨다면 지금 현재 전세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라고 보면 지금 8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역전세가 생길 수도 있죠. 이 역전세 자금 어디선가 또 돈을 마련을 해서 내줘야 되겠죠. 세입자한테. 따라서 추가적인 2억에서 3억 정도의 현금이 또 필요하다. 그 현금은 어디서 또 마련을 할 거며 또 자금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수익률을 깎아먹는, 그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경과되면서 장기 보유하면서 오히려 돈이 계속 지출하는 상황을 만들 겁니다. 또 여기에 또 투자 금액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그죠? 따라서 A와 B, 우리가 2주택이 되면 2주택이 돼도 좋은 분들이 있고요. 되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은 되면 안 되는 부류에 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우리가 경험했던 상승장처럼 폭발적으로 뭐 거래량이 10,000여 건 정도 터지면서 집값이 또다시 전고점을 뚫고 폭발적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대세 상승장 구간이 찾아올 거냐에 배팅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대세 하락장 진입으로 접어들 거냐에 배팅을 할 거냐, 그 기준에서 봤을 땐 저는 대세 상승장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대세 하락장 구간이 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구간에 우리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 대응을 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총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산 총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는 부채에 대한 한도를 줄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그럼 따라서 우리가 대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부채이죠, 결국엔. 따라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되고 또 추가적인 세금에 대한 부담도 줄여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자산의 총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본의 총량을 높여야 된다. 자, 자본의 총량을 높이려면 순수 현금화되는 현금성을 보유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금을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금을 깔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대출 없이 내가 거주하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한다. 우리 구독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따라서 우리는 저점 매수를 하지 않고 고점 매수를 했습니다. 이 두 채를 고점 매수한 상황에서 대세 하락장을 맞이한다면 또다시 장기 침체할 수 있는 향후에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 닥친다면 우리는 적절한 대응이 될까요? 되기 어렵죠. 고점 매수를 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내 투자금, 내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또 역전세 때문에 또 추가적인 현금도 또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계속 증가되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면 중간에 손절할 가능성도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기대 심리로 집을 샀는데 우리는 거의 고점에 매수한 겁니다. 두 채가.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이런 낙관적인 게 아니라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고점 매수를 해지하는 방향, 그 해지하는 방향은 자본의 총량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월세로 전환을 해야만 한다. 우리 현금이 6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지금의 전세 10억 5천을 내드리고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시고 보증금을 한 4억 5천 정도 진행하시고 월세, 그럼 얼마가 진행될 수 있냐? 전세 8억에
월세 4억 5천이니까 약 3억 5천에 대한 월세이죠. 전월세 전환율 한 6% 정도 한다면 17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보증금 4억 5천에 월 약 17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셔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점을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적인 부담 지금처럼 똑같이 없고요. 또 역전세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또 A와 B의 고점 매수에서 집값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고점 매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돌파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될 거고, 그러려면 우리는 장기 보유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월세를 받으면서 해지를 해야만 한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자산 총량을 그냥 높이는 구조가 아니라 자본의 총량을 높이는 구조로 선회하셔야만 합니다.